안녕하세요. 와, 너무 설렜어요. 오늘 강의실 오는데 지난달에 못 뵙고 이번 달에 여러분 얼굴 뵙게 돼서 진짜 너무 기쁘고 막 준비 많이 했어요. 그죠? 옷도 사 입고 머리도 하고 그죠? 예쁘게 보이고 이제 강의도 열심히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굳세게 그죠? 씩씩하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영어교육론에 대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조금 빡세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인텐시브하게 영어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론과 문제, 기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제가 선택형 문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술형 지문 분석을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목요일 날은 서술형 문항들을 송은호 선생님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2분화 시켜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제가 작성해서 그죠? 홈페이지에 올려준 실러버스를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다 나눠 받으셨고요. 대략적으로 선택형 문항과 그 다음에 논술형 지문 분석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오고 강의가 끝나고 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선택형 문제풀이를 진행을 했는데 선택형 문제풀이를 진행을 했는데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사실상 그 N차 그 공부를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수강생들은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또 기출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제 작년에는 해설 강의 위주로 하고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다면 올해는 선택형 문형을 가지고 서술형 접근 전략을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핸드아웃 자료, 워크시트 자료를 아마 다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매주차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러버스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대상은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교육론에 대한 지식이 그죠? 좀 갖춰진 학생들이 듣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더 1과 2를 수강한 학생과 또는 그에 준하는 영어 교육론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수강생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한 방향은 기출문제의 답안풀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나왔는데 그게 뭐 2023년에 또 나오겠어요? 그렇진 않고 기존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그죠? 기출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키 컨셉이나 키워드 또는 주요 토픽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2023년도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토픽과 그 토픽 안에서의 키 컨셉들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기출 분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터디에서 이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강의 끝나고 나서 같이 정리할 때도 그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죠? 기출 문제에 대한 그 주차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죠? 그냥 문제 푸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조금 더 그죠? 넓은 시야를 가지고 2023년도에 그런 어떤 실전 시험 문제 교육론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초수라고 할지라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수업에 들어오시는 게 맞고요. 강의 내용은 저는 수요일 날 수업은 선택형 기출문항과 이제 기존의 논술형 문항을 제가 답을 다 없앴어요. 그죠? 그래서 지문 분석에 포커스를 맞춰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 패러그래프를 작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서술형에서 이제 부적합하기 때문에 실제 논술형 지문이긴 하지만 서술형 접근으로 이제 지문에 대한 분석과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택형 기출 문항은 수업에 대한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 각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할 거예요. 그죠? 문제는 일단 풀어봐야 되니까. 그죠? 각 문항에 대한 해설이 first step이에요. 그 다음에 second step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각 문항을 풀고 난 다음에 그 문항에 관련된 토픽에 관련된 키워드 리스트를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해볼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그 문항에 대한 객관식 문항이 정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객관식 문항을
서술형으로 돌렸을 때 디렉션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그러한 디렉션에서 답안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3스텝의 형태로 선택형 문항에 대한 접근을 할 거고요. 그러면 시간이 충분하겠어요? 충분하지 않겠어요? 충분치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주요 토픽이 될 것만 골라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 그 전략 접근으로는 이제 선택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그젬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쭉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쭉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주 차부터서는 이렇게 선택형 문항은 2012년부터서는 이렇게 골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골라서 진행하면 나머지 문제 해설은 어떻게 들어요? 인강으로 저희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할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 해설은 그죠? 인강을 통해서 복습을 리뷰를 할 때 그때 같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3스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술형 문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러그래프 라이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술형 형식으로 지문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디렉션에 따라서, 디렉션이 이제 저희가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identify, explain why 또는 with evidence,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compare, 그죠? 뭐 이러한 그 디렉션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사의 범주에 맞춰서 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서답형 답안 작성 접근을 이제 논술형 지문을 토대로 해 가지고 조금 연습을 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는 있는데 답안이 너무 정보가 그죠? 예,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4줄 안에 빡빡하게 쓰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빡빡하게 쓰면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훈련들을 이제 사실상 시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조금 연습을 해보고 그 연습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그죠? 좀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훈련을 해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기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각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각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이 중요하겠죠. 이 주차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수업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4주 동안만 영어 교육론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인 시간을 좀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기출 문제에 대한 문제 해설 강의로 이제 1차적인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용 정리도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 6월까지 빌더 1, 2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그죠?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서 각각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프리뷰와 리뷰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라오시면 완전 달라질 거예요. 7, 8월부터서는 완전 달라질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빌더 1, 2와 그다음에 실제 이제 8월, 9, 10월 문제풀이에 대한 브릿지 수업으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한 끝에 이제 이러한 실라부스와 포맷들을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도 그 각 주차 따라오시면 아마 좋은 프로그레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해와야 될 것은 객관식 문항은 각 주차에 해당되는 문항은 무조건 다 풀어오셔야 돼요. 일단. 그죠? 정확하게 답안을 인출을 하든 그 문항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부정확한 답안을 쓰든 그대로 풀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답안은 맞추지 않고, 그죠? 예. 오셔서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나 답안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 어프로치가 어떤 선생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noticing the gap, 차이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답안은 맞추지 않고 오시는 게 좋아요. 프리뷰 때는. 그래서 각 주차에 해당되는 문항을 다 풀어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주차에 해당되는 문항에 대한 키워드 리스트를 나름대로 좀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빌드업 3에도 키워드 리스트가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거보다 조금 더 키워드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 토픽에 관련된, 그죠? 연결된 키워드 리스트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럼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객관식 문항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서답형 문제풀이를 이제 송은호 선생님이 진행할 건데 그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죠? 토픽별로 아마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건데 그 서답형 그 토픽별로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오실 때는 반드시 그 토픽에 대한 내용 정리를 매핑으로 한번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에 대한 매핑을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오도록 하는 게 이제 서답형 쪽에서의 이제 프리뷰의 역할이다. 내일 이제 선생님이 실러버스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제안해 드리는 것은 그래서 서답형에 이제 답안을 작성했을 때 따로 노트 한 권이나 그죠?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라고 연습장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거기에다 넘버링을 하고 답안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게 책에다 쓰지 마시고 책에는 이제 앤서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말고 문제만 보시고 답안을 쓰시고요. 답안을 쓰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각 항목에 대한 서술형 문항들을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듣고 앤서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답안 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수업 중에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집에 가셔서는 리뷰에서는 그 서답형 문제 안에서는 리라이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정확하게 이제 답안에 대한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키프레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리라이팅. 그래서 사실 답안을 쓸 때는 이 리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교육론 답안은 딱 정해져 있어. 아이덴티파이 하면은 뭐 실라버스 A인지 B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야. 왜 그 실라버스 A가 더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본문 데이터에서 찾아와서 서포팅 디테일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런 그 네 문장 안에 들어가야 될 정보들에 대한 그러한 그 아주 심플 패러그래프 라이팅이 바로 이제 서술형 답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르가니제이션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그 디렉션에 따라서 그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나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리라이팅을 통해서 조금만 연습하게 되면요. 답안 쓰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문제 디렉션 딱 읽고 어떤 정보가 있었어? 그럼 지금까지 연습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덴티파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서포팅 디테일을 써야 돼. 그럼 이런 틀로 쓰면 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접속사나 이런 것들도 리라이팅 하면서 다 정해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 necessary information만 그 조직, 그 틀 안에서 딱딱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답안 쓰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리라이팅을 해보도록 하는 거. 지금이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해봐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프리뷰를 진행을 하시고 이제 인 클래스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풀어온 답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 중요한 것은 wrong answer가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틀렸는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선생님과의 그런 어떤 주어진 문항에 사용되어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awareness가 있어야지 실전 시험 안에서 데이터가 좀 난해하게 쓰여 있다 하더라도 프로세싱이 빨라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의식적으로 데이터를 보도록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중에서도 키워드 리스트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성한 것에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또는 여러분이 작성한 것을 제가 그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뷰는요, 문항별 이제 쭉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문항 중에서 여러분이 쉽게 답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문항이 있고, 아니면 어떤 것은 답안 도출이 좀 어려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문항에 대해서는 추가 학습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기본서라든가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오답 노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토픽별 진행하는 문항 분석은 이건 이제 서술형 문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해당 토픽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내일 수업할 게 뭐야? 세컨드 랭귀지 어쿠이션에 대한 토픽을 가지고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를 쭉 그죠? 2014년부터서 2022년까지 세컨드 랭귀지 어쿠이션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 아니에요. 내일. 그치?
그러면 그것을 다 풀어봤어. 리뷰할 때는 뭐냐면 세컨드 랭귀지 어퀴지션 부분 안에서 연도별로 어떠한 부분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연차수에 따라서 패턴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컨드 랭귀지 어퀴지션에 관련된 부분이 2023년에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나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토픽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 세 번째, 키워드 리스트에 대한 관련 워드 매핑을 만들어 보며 각 컨셉에 대한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뷰는 프리뷰는 키워드 리스트만 작성을 했지만 그 리뷰할 때는 그 키워드 리스트를 가지고 그 토픽에 대한 매핑들,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매핑을 하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 구두로 다시 한번 본인한테 설명해 주도록 하면서 정리를 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 조금 더 정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항목이 하나 빠졌는데 네 번째 하나 적어주시면 선택형 문항 중 서답형 답안 재작성 및 정리. 선택형 문항 중 서답형 답안을 제가 할 거 아니에요. 문항별로 골라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해봤지만 일일이 제가 다 판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집에서 다시 재작성을 해보고 관련 문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것까지 리뷰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대로만 잘 따라온다 하더라도 확실히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중간에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드랍을 해버릴 경우에 그죠? 예, 이제 또는 과제를 충실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과제를 충실히 한 사람과 갭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구시월과 실전 시험에서 그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한 달만 더 더워지기 전에 열심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의지를 모아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출 선택형 문항부터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013학년도 선택형 문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 토픽이 뭐예요? 토픽이? 그죠? Grammar Instruction이에요. 문법 지도에 대한 활동들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Activity A가 나와 있고요. Activity B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집에서 다 풀어가지고 오셨겠지만 Activity A와 Activity B는 문법 지도, Grammar Instruction에 대한 방향 중에서 두 가지 접근인 Focus on Forms와 Focus on Form Approach가 있어요.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Focus on Forms예요? Focus on Form이에요? Activity A와 B가 서로 다른 문법적인 접근을 가지고 있나요? 대답이 없어. 그지? 대답이 없어. 둘 다 Focus on Form Approach예요. 둘 다 Focus on Form Approach야. 그죠? 예. 실질적인 특징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둘 다 Focus on Form Approach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럼 Focus on Forms Approach와 Focus on Form Approach의 차이가 뭐야? 왜 이 Activity A와 Activity B 둘 다를 Focus on Form Approach라고 했을까? 컨텍스트 안에서 타겟 폼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컨텍스트 안에서 타겟 폼을 주고 있어 둘 다. 1번은 리얼 커뮤니케이티브 컨텍스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고 2번은 뭐예요? meaningful 컨텍스트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티브 컨텍스트니까 무슨 얘기야? A 같은 경우에 뭐야? be going to라고 하는 타겟 폼이 있어. 그치? be going to에 대한 프랙티스 연습을 시키는 건데 학생들이 뭐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 자신들이 해야만 될 일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야. 그럼 뭐지? Based on real information.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타겟 폼에 대한 사용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스케줄을 다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다른 학생들과 그저 영화로 볼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야. 자기 시간적인 변화나 이런 것을 스케줄상에서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겠죠. 단지 be going to라고 하는 타겟 폼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communicative context,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target form인 be going to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focus on form approach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지.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법 지도 학습 활동인 거야. 왜? predetermined, 미리 타겟 폼을 결정해 놨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대화할 때는 be going to만 사용하는 거야 라고 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meaning focused activity라고 볼 수 없고 form focused activity라고 보는 거야. 그것도 focus on form approach로. 이해하시겠어요? 자,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막 풀고 옵션을 보고 우리가 선택형 문제 그죠? 2023년도에 하지 않을 건데 그죠? 그 문제만 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데이터는 그대로 실전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클래스룸 데이터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자꾸 꺼내와서 그죠? 리뷰도 하고 다시 재조직화도 하고 이제 컨펌도 시키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액티비티 B는 왜 포커스 온 폼 어프로치라고 하냐? 액티비티 B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자, ED와 ING로 끝나는 형용사들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도록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example을 먼저 줘. 그래서 moved와 moving을 주고 exhausting과 exhausted라고 하는 단어들을 줘. 그러면서 그 앞에 무슨 표시를 해두지? 그 표시한 것은 ungrammatical.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떤 때는 moved가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moving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문법 지도 가업이 뭐예요? 학생들로 하여금 얼라타게 하잖아. 타겟 폼에 대한 ed 엔딩으로 끝나는 형용사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explicit focus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그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 단계에 보면은 write a rule. 왜 ed를 쓰고 ing를 쓰는가라고 하는 그 규칙을 발견하도록 하고 있지? 이해하시겠어요? 액티비티 B는 CR 타스크예요. Conscience Raising Task. 이게 전형적인 Conscience Raising Task는 example을 주고 그 안에서 그죠? Discover the rule. 규칙을 발견해 나가도록 하는 형태의 inductive activity를 가지고 진행되는 그러한 문법 지도 활동을 CR 타스크라고 하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러면 왜 이게 포커스 온 폼이냐? ed와 ing를 언제 쓰는지에 대한 컨텍스트가 제공됐기 때문에 그래. 사람일 때는 수동형으로 써야 되는 거고 사물일 때는 ing를 쓴다라고 하는 게 이런 example에서 컴페어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규칙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exhausted, exhausting이라고 하는 워드 레벨만 가지고 형용사에 대한 학습을 시켜나가는 게 아니라 그 차이에 대한 컨텍스트를 제공해 주면서 파악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focus on form approach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focus on forms approach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focus on form이구나, focus on forms구나 라고 파악하도록 해야지만 실질적인 내 지식으로 체화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든 바로바로 정확하게 이제 답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활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좀 풀죠. 두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자, correct statements를 골라봐라 이런 얘기야. 자, 옵션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ctivity A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Activity A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Communicative Practice를 이야기하고 있죠. Target Form을 어떻게 해요? Decontextualize setting 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decontextualized라고 되지 않고 contextualized죠. 그것도 communicative context 안에서 타겟 폼에 대해서 explain이 아니라 뭘 하도록 되어 있어? use를 하도록 했지. 그죠? 그래서 communicative usage, 실제 의사소통 안에서 타겟 폼에 대한 사용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explain 찍 그어버리고 use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in decontextualized setting 대신에 communicative setting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 B는요, 그죠? 예. 학생들로 하여금 타겟 폼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동화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액티비티 B가 그래요? 액티비티 A가 그래요? 액티비티 A가 그러죠. 대상을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Incorrect statement. 3번 액티비티 B는 학생들에게 to learn the language points. 그죠? 언어적 요소 뭐죠? ed와 ing로 끝나는 형용사에 대한 부분들을 discovery activity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example를 주고 규칙을 도출해내도록 하는 과정을 우리가 inductive activity 또는 discover the rule activity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iscovery activ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correct statement는 3번이 해당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4번 봅니다. 두 가지 활동 다 학생들로 하여금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타겟 피처에 대한 example를 포함한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그 부분은 액티비티 B에는 그러한 데이터가 example, 타겟 폼을 포함한 데이터가 있지만 액티비티 A는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보스가 아니라 액티비티 B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5번째, 그죠? 액티비티 둘 다 학생들한테 메타링기식 텀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요거 액티비티 B만 있죠. 메타링기식 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설명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문법 용어를 주로 우리가 메타링기식 텀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액티비티 B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adjective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past tense, adjective. 그죠? 예, present perfect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메타링기스틱 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택형 기출문항의 서답형 접근. 자, 주어져 있죠? 네, 디렉션을 이렇게 이제 바꿔봅니다. 주어진 액티비티 A와 액티비티 B는 그대로 데이터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compare to grammar based activity. 그죠? 두 개의 그죠? 문법 지도 학습 활동을 즐기십시오. compare 해야 돼. compare 디렉션에서 많이 나온 동사 중에 하나야. 컴페어를 하면은 정보가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 활동이든 그죠? 수업에 대한 그 절차든 간에 그 두 가지가 답안에 모두 정보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컴페어 해야 되니까 한쪽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이렇게 나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컴페어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A는 이래 while 반면에 B는 이래 Y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센텐스 레벨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서 이제 패러그래프를 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A는 이래 반면에 그죠? on the other hand 또는 in contrast 그죠? B는 이렇게 이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A와 B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을 while로 쓰면 가장 좋고요. A와 B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문장으로 나눠서 그죠? 예, 그 실질적인 그러한 컨중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디스커스 마커를 사용해 가지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디렉션에 따라서 답안에 대한 부분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choose more suitable one for the communicative setting에 어울리는 거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액티비티 A가 있고 액티비티 B가 있으면 마지막에 정보는 뭐야?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컴페어 하라고 했잖아. 컴페어 한 건 뭐야? 이 옵션에서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새로 답안을 쓰시지 말고 그 옵션에서 설명하고 있는 correct statement와 incorrect statement를 correct statement로 바꾼 것이 주어진 액티비티 A와 액티비티 B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일단 액티비티 A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액티비티 A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죠? 타겟 폼이 뭐야? be going to지. 그지? 이 액티비티 A는 has student, 학생들에게 뭘 하도록 하는 거야? use 하도록 했잖아. use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동사에. use the target form. be going to 따옴표로 해가지고 묶어줘야죠. 구체적인 example. 그냥 타겟 폼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서답형에서는 뭐냐면 데이터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학생들이 커뮤니케이티브 프랙티스 안에서 타겟 폼을 사용한다. 이건 설명하는 말이잖아.
근데 항상 지금의 그 서답형 문항, 서술형 문항, 뭐 from the data, from the passage, 그죠? with the evidence, 뭐 from the data, 뭐 항상 이렇게 가져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타겟 폼을 써도 B, A에서 해당되는 타겟 폼은 B going to야. B going to를 가져다 줘야지만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액티비티 A는 그죠?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Has a student. 학생들한테 to는 쓰면 안 되죠. 그죠? 액티비티 A는 has a student use the target form be going to. 콤마로 엮어줘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라이팅 할 때 그것까지 보지는 않지만 지금 논술형 라이팅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채점할 때 그 정보에 대한 흐름을 명확하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period, 기호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타겟 폼이 be going to잖아.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따옴표 반드시. 그냥 쓰지 말고. 우리가 이탈릭처럼 이렇게 흘려서 쓸 수는 없잖아. 컴퓨터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막바지에 11월에 이제 답안 작성을 할 때는 그런 피어리드나 뭐 이러한 부분들, 기호, 메카닉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제 스코어로부터서 여러분이 이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온전히 끝까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be going to 뭘 통해서 이런 be going to에 대한 타겟 폼을 연습하죠? through communicative practice 또는 based on real information.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액티비티 A는 그렇단 말이야. 그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많은데 내가 쓸 거 다 그대로 작성할 거야? 집에 가서 해봐. 지금 같이 구두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이해하시겠어요? 집에 가서 하지 이거 다 받아서 적어가지고 가면은 집에 가서 그대로 외울 거야? 그거 소용 하나도 없어. 그죠? 어떻게 해야 돼? 답안 작성은 your own words로 해야 돼. 그래야지 머릿속에 내재화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 거 있는 건 메모라이징이지 내재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여러분 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앤서랑 비교해보고 그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똑같을 필요 없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Based on the real information. 주어진 액티비티 A가 그거니까. 그치? 또는 through communicative practice.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는 뭐 학생들끼리 이제 뭐 communicative interaction을 이제 사용하면서 target form be going to를 사용한다. 얼마든지 표현들은 다양하게 쓸 수 있어. 핵심 정보들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야. use와 target form be going to. 이해하시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 contrast. 문장이 좀 길었어. in contrast. 그죠? 반면에 대조적으로. 그치? On the other hand, 뭐 좋아요. 그죠? Activity B는 어떻게 하고 있어? 무슨 정보가 있어? Activity B에 있는 정보는 여기 3번에 있잖아. Correct statement. 그거 써주면 되지. Force student to learn the target form. 설명해줘야지. 보문에서 가져와서. target form이 뭐였어? 이거는 adjective. 그지? ending. 그죠? in, ed나 그 다음에 ing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죠? ed나 ing, ending에 대한 형용사인 타겟 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 얘네들은 디스커버리 액티비티를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 학습을 하고 있는 거야. 사용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동사는 learn. 이해하시겠어요? 또는 study. 뭐 이런 동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그죠? 예. through 뭘 통해서 discovery activity. 그래서 3번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activity B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또는 in the other hand 반면에 activity B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어떻게 포스터 시킨다는 얘기. 학생들로 하여금 to learn 하도록. 그죠? 타겟 폼인 adjective in ed 또는 ing 엔딩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들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도록 뭘 통해서 through discovery activity 또는 inductive activity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두 활동에 대한 답안의 대꾸가 어떻게 되어 있어? use 대 learn. 그지? 타겟 폼은 be going to 그 다음에 타겟 폼은 adjective ending에 해당되는 in ed와 ing.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대꾸가 이루는 게 뭐야? communicative practice와 discovery activity. 이게 영어의 단락의 구성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면 감점이 될 수가 없어. 서술형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어. 하지만 정보를 다 쓰지 않고 정확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감점이 되는 거야. 0.5점, 1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수점 끝자리까지 나오는 거지. 나는 근데 그 소수점 끝자리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기분인가? 그죠?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채점은. 정말 미안하지만.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세 사람이 하고 그 세 사람에 대한 평균을 이제 점수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제 later reliability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주관화될 하는 경향이 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야 감점을 최소화해야지만 교육년의 점수를 온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수하지 않게.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정보가 뭐야? 선택을 해야지. 따라서 액티비티 A야 액티비티 B야 커뮤니케이티브 세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액티비티 A가 is more 그죠? suitable for the communicative setting이라고 딱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안을 쓰시면 되는 거야. 자, 봐봐 우리 시간 많이 걸리잖아. 이렇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택형 문제 해설을 하는 것보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서답형으로 답안까지 어떻게 나가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터디에서도 제가 이제 모든 그런 어떤 아이템들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이제 그냥 해설, 문제풀이 해설만 하고 넘어간 그런 항목들은 상위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옵션들이 다 있으니까 그 내용 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라이팅을 해보도록 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컴페어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15쪽 한번 보세요. 요건 이제 TBP가 개정이 되면서 나온 그러한 문법 지도 접근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혹시 몰라서 그죠? 예. 그 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 가끔 반영이 되는 거니까 혹시 몰라서 하나 알아둡시다. 렉시코 그라마티컬 어프로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렉시컬 어프로치 안에서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니야. 서로 교차가 돼 있어. 심지어 어휘와 문법적인 특징은 뗄래야 뗄 수 없이 한 덩어리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문법 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문법 지도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워드 레벨에 대한 학습까지도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렉시코 그라마티컬 어프로치라고 하는 문법 지도에 대한 뉴 트렌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교실에서 그 라이팅 코스웍을 진행을 했어요. 학생들이 쓴 written 프로덕트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빈번한 오류들이 발생을 한 거야. 그렇죠? 사용해 보니까 contribute to의 사용과 bored와 boring 아까 ed와 ing 엔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interested와 interesting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confusing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학습 지도를 콘코던싱 프로그램이라든가 코퍼스 데이터를 가지고 콘코던싱 프로그램과 코퍼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실제 리얼 라이프에서 네이티브가 사용하는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contribute to가 사용이 되는지 어떻게 그죠? 예, ed와 ing 엔딩이 형용사로서 사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제 학생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게 하도록 하는 학습 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그 실제 두 번째 단계 안에서는 커퍼스 데이터 안에서 해당 그죠? 예, 문장들을 가지고 해당 타겟 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contribute to 학생들의 기존의 그러한 사용은 뭐냐면 contribute to가 나왔으니까 투부정사로 생각해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contribute to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명사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I'm bored, 그 다음에 boring도 언제 bored가 오고 언제 boring이 오는지, 마찬가지로 언제 interesting이 오고 언제 interested가 오는지, 사람과 사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쓰임새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 그러한 규칙들을 마지막 단계 안에서 발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inductive activity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이그젬플을 통해서 타겟 룰에 대한, 자신의 오류에 대한 그 타겟 룰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 이러한 형태의 뉴 트렌드에 해당되는 문법 지도 또는 어휘에 대한 접근법을 렉시코 그라마티컬 어프로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TBP도 찾아봤거든요. However 이하의 being accompanies something activity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TBP도 해석이 안 되잖아. 아무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boring이 being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bored가 passive라고 하니까 그죠? bor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한 형태로 뭐 진행이 된다더라. 뭐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게 의미상 맞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being이 아니라 boring. 혹시 제가 문법적으로 뭐 이제 오류를 범했다고 한다면 다시 알려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boring이 오타가 된 게 아닌가. being 다음에 accompanies는 뭐 명사로 그럼 봐야 되는 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accompany를 명사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boring이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3인칭 단수로 s가 되니까. 그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02번. 자, 02번은 빨리 문제만 해설하고 갈게요. 어휘 지도는 2번이나 이제 기출해서 출제가 됐는데 사실상 이제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휘 지도보다는 문법 지도에 대한 부분들이 2023년도에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실 안에서는 미닝 포커스 액티비티와 폼 포커스 액티비티 이제 둘 다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2022년, 2021년, 2020년 전부 다 문법 지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법 지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출제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휘 지도는 2021년도에도 나오고 2020년도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액티비티 프로시저 한번 봅니다. 어떤 활동인가요? 자, 동사 3개, do, make, take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동사들이 같이 함께 쓰일 수 있는 그죠? phrase를 옆에다 테이블에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phrase와 같이 쓸 수 있는 동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뭐야? 흔히 frequently 같이 이제 병치어로 쓸 수 있는 거, 콜로케이션에 대한 연습인 거죠. 어휘에 대한 콜로케이션에 대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noise는 make랑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그젬플 하나 줬죠. 그다음 photograph은 take와 같이 연결이 되죠. mistake은 make와 연결이 되죠. homework은 그다음에 do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스쿨 그라마랑 같이 해가지고 뭐 출제는 뭐 가능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앤서를 다 맞춰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콜로케이션에 대한 연습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뭘 사용하도록 합니까? 줄그십시오. Concordancing Program. Concordancing Progra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corpus 데이터 안에서 타겟 폼, 여기선 지금 이제 콜로케이션, 그죠? do나 make나 take가 같이 쓰일 수 있는 phrase를 찾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을 concordancing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search 파트 안에 do를 쓰면은, 그죠? do를 쓰게 되면은 실제 do와 같이 쓰이는 키 프레이즈, 센텐스별로 쭉 스크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concordancing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콘코던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other phrase 위에 나와 있는 한 4가지 phrase 말고 또 다른 another phrase를 좀 찾아보도록 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확장을 시켰죠. 콜로케이션에 대한 부분. 그 다음 4번째 동그라미 합니다. Make your own conversation. 어휘 학습이든 문법 학습이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학생들의 이야기로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뭐지? 우리 교실 수업에 대한 기법 중에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인 거지. 개인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타겟 랭귀지를 썼을 때 훨씬 더 학습에 대한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familiar topic, familiar life라든가 학생들한테 relevant to student real lives,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토픽들을 골라서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겁니다. 단 using the phrase, 그죠? 지금 배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찾아본 그 phrase를 활용해서 사용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라마 인스트럭션의 액티비티 A와 같은 타입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커뮤니케이션 프랙티스를 통해서 타겟 폼인 그죠? 콜로케이션 do나 make나 take에 해당되는 그러한 콜로케이션을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좋아. 자, incorrect statement를 골라 나가는 거야. 쭉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봅니다. 자, 말하기 활동을 그죠? 어휘 학습 활동에 이제 통합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맨 마지막 단계 컨버세이션을 해보도록 했으니까. 두 번째, 학생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줍니까? 렉시컬 프레이즈. 렉시컬 프레이즈가 콜로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렉시컬 프레이즈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디스코스 레벨에서. 디스코스 레벨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단계 컨버세이션을 해보도록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진 활동은 그죠? 지도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동사들이 다양한 명사구와 이제 병치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지도하는 겁니다. 콜로케이션에 대한 지도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번째 봅니다. 주어진 학습 활동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렉시컬 프레이즈를 연습을 시켜. 여기까지 맞아. 그치? 콜로케이션은. 중요한 건 뭐야? 뭐가 틀렸어? using cue response drill이 아니야. 그치? on conversation을 사용해가지고 연습을 시켜나가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cue response drill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주말에 뭐 했어? 라고 하는 그 question이 있어요. 선생님이 주는 거야. 과거 시제를 연습을 시키려고 해. 그래서 선생님이 cue를 주는 거야. play baseball이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하면 난 베이스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I played baseball in the park. 그라고 대답하는 게 그게 cue response drill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델 센텐스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는 거 cue로 제공을 해주고 그 cue를 가지고 response 답을 하면서 past tense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cue response drill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incorrect statement.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해서 그죠? How words group together. 어떻게 단어들이 서로 묶이는가? 콜로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콜로케이션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뭐? concatenating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03번. 자, 이거는 랭귀지 러닝에 대한 리뷰예요. 그죠? 서답형과 전혀 관련이 없는 형태의 텍스트여서 요거는 굳이 이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통합적인 측면 안에서 랭귀지, 커뮤니케이션, 커그니션 이러한 부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어리의 관계로 실제적인 리얼 데이터를 통해서 언어 학습이 필요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이 많이 되는 용례들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학생들한테 노출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책에 대한 리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중에서 거기에서 가장 관련이 없는 부분을 골라라라고 하는 것이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자 04번 별표 하나. 제가 보기엔 2023년도 이제 중요한 실제 교실 지도에서 중요한 부분 안에서 기존에 이제 출제가 조금 이제 드물게 진행됐던 게 이제 문법 지도가 기존에 출제가 많이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한 2, 3년 내에서는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문법 지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기에는 뭐가 필요해? 저도 오늘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뭘 나눠줬어? 실라부스를 나눠줬지. 그 실라부스에서 수업에 대한 방향성과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한 그 프레임워크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라부스 디자인 또는 실라부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서답형 안에서는 한 번 타스크 베이스 실라부스 한 번 정도만 출제가 될 뿐이야. 그래서 실라부스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또는 실라부스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굵직굵직한 실라부스, 스트럭처럴 실라부스는 어떻게? 펑셔널 실라부스는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츄에이셔널 실라부스는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스크 베이스 실러버스는 어떻게?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두고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문제. 어머나, 제가 키워드 리스트를 안 하고 넘어갔네. 그죠? 키워드 리스트. 예, 키워드 리스트 이제 잠깐 보고, 예, 두 번째 스텝을 제가 막 이제 빼먹고 갔어요. 2013년도 키워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01번에 해당되는 키워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31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스커버리 러닝, 그 밑에 인덕티브 러닝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 인덕티브 어프로치, 그죠? 키워드 리스트에서는 또 이제 같이 관련된 부분으로 디덕티브 어프로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 링스텀, 그다음에 오토마타이즈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프랙티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키워드로 만들어 주자고 한다면 form focused communicative practice. 첫 번째 문법 지도도 그렇고 두 번째 컬러케이션에 대한 스텝 4에 해당되는 이제 타겟 그 컬러케이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버세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만들어 보도록 하자. 이 모든 활동은 전부 다 Form Focus Communicative Practi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뭐냐면 Form Focus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활동을 하는데 의사소통 활동을 하긴 하지만 폼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지? Predetermined. 그렇기 때문에 어크리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학습 활동이지만 의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진행되는 활동이다라고 해서 Form Focus Communicative Practice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전에 이제 쓰는 표현은 뭐냐면 Communicative Dril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메카니컬, 미닝풀, 커뮤니케이티브 드릴, 그것을 이제 그 TBP가 이제 다시 개정이 되면서 Form Focused Communicative Practice, 그냥 드릴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기에는 조금 더 이제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해서 Communicative Practice로 이제 변형을 해서 용어들을 갖다가 그 수정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액티비티 B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타스크 타입으로 CR 타스크라고 얘기를 했지. 그죠? CR 타스크 이제 키워드 리스트로 하나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02번에 해당되는 키워드 리스트는 컨코던싱 프로그램 또는 코퍼스 데이터,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컬러케이션 뭐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Q 리스폰스 드릴 에 대한 부분들,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렉시컬 프레이즈, 그 다음에 이제 디스코스 레벨, 그죠? 이러한 부분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03번은 너무 이론적인 거라서 예, 스킵하고요. 그다음 0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라부스 1과 실라부스 2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실라부스 1은 자, 어떤 형태일까? 토픽 안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펑션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습 내용들은 펑션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실라부스에 대한 타이틀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펑션들에 대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실라부스 2를 가지고 진행되는 수업은 Form Focus일까요? Meaning Focus일까요? Meaning Focus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Functional Syllabus, 그죠? Communicative Practice 안에서, 그죠? 또는 Communicative Interaction을 토대로 해서 타겟 펑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나눠보도록 하는 형태로 수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실라부스 1은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스킬과 액티비티 활동도 리스닝, 스피킹이 이제 리딩, 라이팅 이렇게 4스킬이 다 진행이 되는데 주로 주요 토픽들, friends와 그 다음에 friendship이라든가 그 다음에 school subject와 school life 뭐예요? 이런 토픽들은 closely relevant to student real lives예요. 학생들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듣고 말해보고 읽고 써보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면에 실라부스 2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죠? 시츄에이션이 주어져 있어요.
토픽보다는 교실에서,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 그라마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쵸? 예. 그 현재형에 해당되는 거, 뭐 그다음 비동사 이제 현재형 그 스테이트먼트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의문문에 해당되는 거, 뭐 이제 그 부정 의문문에 해당되는 거, 뭐 등등등.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문법적인 요소, 랭귀지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언어에 대한 학습을 랭귀지의 개개의 요소에 대한 총합을 언어학습으로 보는 거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 랭귀지에 대한 요소를 각각 디스크릿 포인트로 개별적으로 나눠서 학습을 시켜나가는 것이죠. 이런 그라마 포인트를 잡아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의 실라버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스트럭처럴 실라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실라버스2는 스트럭처럴 실라버스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언어적 요소,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도 이런 문법적인 포인트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츄에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드 레벨까지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 근데 이 실라버스2가 시츄에이션 안에서 주어져 있잖아. 근데 두 번째 항목이 그라마가 아니라 어떠한 키 익스프레션 또는 키 패턴이 주어져 있는가. In the classroom에서 주로 하는 말. 그죠? Open your books. 그죠? 책을 열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be quiet. 조용히 하라든가 eyes on me. 이제 선생님을 이제 주목해서 봐라든가 뭐 이러한 클래스룸에서 일어나는 주요 키 익스프레션이 그라마 대신에 주어져 있어. 그럼 그런 실러버스는 뭐야? 시츄에이셔널 실러버스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실러버스를 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 먼저 1차적으로 문제를 풀게요. 자, 좋습니다. correct statement를 다 고르는 거야. B박스에 있는 것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버스 1은 그죠? performing functions in communicative interaction을 통해서 학생들 하여금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펑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A, correct statement. B, 실라버스 1의 경우 스킬과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토픽과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프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쿨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연계가 잘 되어 있죠? 이것도 correct statement입니다. A, B correct 하고요. C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버스 2 같은 경우에는 prefabricated phrase가 개별적인 어휘보다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패턴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키 익스프레션이.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prefabricated phrase보다는 어떻게 해요? individual words가 더 그 우선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prefabricated phrase가 주로 실라버스에 대한 내용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것은 무슨 실라버스라고 했어요? 스트럭처 실라버스가 아니라 뭐라고? 시츄에이셔널 실라버스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실라버스 2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실라버스입니까? 아니요.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실라버스예요. 자, 실라버스도 펑셔널 실라버스가 있고, 그죠? 예. 뭐, 시츄에이셔널 실라버스가 있고, 타스크 실라버스가 있고, 스트럭처 실라버스가 있어요. 근데 그 실라버스에 대한 기준을 프로덕트와 프로세스 실라버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프로덕트 실라버스는 가르칠 내용들이 프리디터민드 돼 있어야 돼. 미리. 나 요런 그라마티컬 아이템 가르칠 거야. 나 요런 prefabricated phrase 또는 expression을 가르칠 거야. 나는 이런 펑션들을 가르칠 거야. 그건 전부 다 product oriented 실라버스야. 이해하시겠어요? process oriented 실라버스는 뭐야? process oriented 실라버스는 학습 과정 중에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task based 실라버스가 process oriented 실라버스 안에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펑셔널 실라버스도 타겟 펑션이 정해져서 실라버스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프로덕트야. 오리엔티드 실라버스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orrect statement는 A, B 1번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만약에 그쵸? 예, 이러한 형태의 실라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그죠? 예, 이제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한다면 키워드 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주어질 수 있을까? 스트럭처 실라버스, 펑셔널 실라버스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들어간 게 뭐예요? 시츄에이셔널 실라버스.
이걸 다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리뷰로 다시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시츄에이셔널 실러브스는 그라마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prefabricated phrase나 그죠? 패턴들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 익스프레션이 들어가면 돼요. 클래스룸에서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거, 그죠? 예? May I take order? 뭐 이런 것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들어가면 시츄에이셔널 실러브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실러브스, 프로덕트, 그죠? 오리엔티드 실러브스, 뭐 이런 부분들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타스크 베이스 실러브스, 뭐 실러브스에 관련된 종류들을 조금 키워드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서는 이제 서답형 접근으로 디렉션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아이템 4, 실러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보도록 하죠. 자, 디렉션 봅니다. Referring to Miss Park notes. 그죠? 박 선생님의 그러한 노트를 참조해서, 그럼 박 선생님 노트에 나와 있어야지, 자료가. 실러브스 1과 2가 B 자료로 들어가고 A 자료에 박 선생님의 노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박 선생님 노트는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우리 학생들의 그러한 스피킹 어빌리티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죠? 학생들한테 커뮤니케이티브 프랙티스에 대한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박 선생님 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리얼 컨텍스트 안에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찬스 또는 opportunity,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할 거고, 그 안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들을 이제 서로 나눠볼 수 있도록 하는 수업으로 이제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폼보다는 미닝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교실 수업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뭐 이런 게 박 선생님 노트에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박 선생님의 그런 어떤 노트를 토대로 해서, 그죠? 뭡니까? 박 선생님이 보다 선호할 수 있는 실러브스를 identify, 규명해야 돼. 그치? 그럼 박 선생님의 노트에 따라서 박 선생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실러브스 1인지 2인지가 정보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identify는 그 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점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봤을 때 실러브스 1이에요? 실러브스 2예요? 펑셔널 실러브스예요? 아니면 스트럭처 실러브스예요? 박 선생님이 원하는 게? 펑셔널 실러브스지. 마스크 써도 말해도 돼. 이제는 그지? 예, 선별서도 없어졌잖아. 자꾸 말을 해봐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런 어떤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개념화 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 텀에 대해서. 좋습니다. 실러브스 1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보로 나와 있어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러브스 1이 박 선생님이 더 선호하는 실러브스인지에 대한 이유를 써라라고 되어 있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박 선생님은 could prefer 실러브스 1, 아쉬우면 to 실러브스 2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실러브스 2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 그 실러브스 2를 더 선호할 것이다. 선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실러브스 1만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명확하게 실러브스 1이 박 선생님한테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토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실제 답안을 쓸 때 identify는 identify 한 내용이 토픽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응? identify 한 내용이 토픽이고 그 토픽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supporting detail이가. supporting detail은 그 실러브스 1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죠? 이제 설명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 하나는 define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펑셔널 실러브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실러브스 1에 대한 설명을 할 거면 펑셔널 실러브스는 어떤 유형들의 실러브스인데 그게 이제 실러브스 1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는 identify 일을 했어. explain why를 하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supporting detail로 explain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제 for example 예시가 들어가서 서포팅 디테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가고 그 정보 간의 그런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예로서 서포팅 디테일이 들어간다면 for example로 가시는 거고요. 그렇죠? 앞에 identify 했던 것을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define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definition이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라부스 2보다는 실라부스 2를 더 선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라는 얘기. 실라부스 1이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ecause를 쓰셔도 됩니다. 뭐 since를 쓰셔도 좋고요. 단지 because를 쓰면은 직접적인 이유일 경우에 because가 더 맥락적으로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싫어. 쟤는 맨날 내 욕을 하거든. 그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 그럼 because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since는 조금 더 포괄적인, 막연한, 그죠? 예, 이유 형태로 되었을 경우에 since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 뭐 이런 것까지는 따지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일반 영어에서 여러분이 라이팅할 때 다 이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와 그 맥락 안에서의 그런 웨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워드 초이스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실제 스코러들이 읽을 때보다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답안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시간이 있을 때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실라부스 1이 더 적당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어진 옵션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A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because. 왜냐하면 실라부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기 때문이야? emphasize performing function. 이해하시겠어요? in communicative interaction. 의사소통적인 상호작용 안에서 학생들한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티브 인터랙션이라든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미닝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하고자 하는 박 선생님의 수업에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티브 인터랙션 안에서의 퍼포밍을 이제 시행하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가. 그러면 똑같이 define 하거나 explain 하는 정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야겠지? 그랬을 때 그 supporting detail의 마지막 단계가 example인 거야. for example. 예를 들자고 한다면 실라부스 1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학생들이 그죠? 예, listen하고 talk하고 있고 read하고 write하고 있어. 자, productive skill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실라부스 그죠? 1 안에서는 학생들이 이 실라부스 1은 enables students 학생들한테 뭘 하도록 해? talk하게 되고 write하게 돼. 무엇을? about friends와 school life에 대해서. 그런데 이러한 토픽들은 뭐야? closely relevant to student real lives.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정보에 대한 이렇게 점층적인 그러한 정보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완벽하게 답안에 대한 그 정보의 흐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는 거 제가 이제 그 몇 개를 채점을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이제 답안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채점해 보면 정보의 등위가 층위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가 그냥 퍼져 있어. 그래서 스코러들이 그 정보를 찾아서 점수를 매겨야 되는 그런 형식의 답안들이 굉장히 중언부언하고 투워디한 그런 답안들이 많아요. 그러면 애쓰지 않는 스코러들은 점수를 주려고 그 정보를 찾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점하기 좋게 깔끔하게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리스닝 수업이네요. 뭐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그죠? 대략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리스닝 수업이고요. 프리 리스닝, 와일 리스닝, 포스트 리스닝 3스텝을 가지고 리스닝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프리 리스닝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은 첫 번째 뭡니까? 다음에 퀘스천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토픽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식물 좋아하니? 나무 좋아해? 왜 좋아해? 왜 싫어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나무를 이제 키워본 적이 있어? 식물을 키워본 적이 있어? 라고 해서 토픽과 관련된 학생들의 스키마틱 날리지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뭘 사용하고 있죠? 퍼스널 퀘스천을 사용하고 있죠. 퍼스널 퀘스천. 대부분의 퍼스널 퀘스천은 그 정보의 답은 그 질문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퍼스널 퀘스천은 대부분이 어떤 퀘스천 타입이야? 레퍼런셜 퀘스천 타입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선험 지식을 활성화시켰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리스닝은.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토픽에 대한 부분들, 이제 앞으로 들을 담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그 내용들, 플랜트의 퀄리티에 대한 놀라운 이제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키웠을 때 이점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줍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스케마틱 날리지를 활성화시켜 주는 건데 학생들이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뭐예요? 백그라운드 날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provide background knowledge라고 설명을 합니다. 목적을. 이와 같은 학습 활동은. 됐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앞으로 이런 톡을 들을 건데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아? guessing을 하도록 합니다. 리스닝 스트래티지에서 프리-리스닝 스테이지에서 이제 가장 빈번하게 이제 요구가 되는 리스닝 스트래티지가 바로 이런 guessing 뭐예요? predict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리 예측을 해보도록 하는 거야. 미리 예측을 함으로써 뭐야? 토픽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리스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요? 바텀업으로 하는 거예요? 탑다운으로 하는 거예요? 탑다운 프로세싱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프리-리스닝 단계,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용에 대한 프레딕팅을 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그죠? 스포큰 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탑다운 그 리스닝 어프로치 또는 탑다운 리스닝 프로세싱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수업에서는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while listening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리스닝을 진행을 하죠. 학생들은 담화를 듣고 나서 그죠? 체크해 봅니다. whether their prediction are correct. 본인들이 생각했던 내용대로 담화가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컨펌을 반드시 해야 돼. predicting을 했으면 컨펌을 해야 돼. 그래야지 탑다운 프로세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맞았으면 맞은 대로, 틀리면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 안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find out key information, jotting down important words예요. 중요한 단어들을 받아 적으면서 주요 정보들을 찾아보도록 다시 듣게 합니다. 됐습니까? 한 번의 리스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의 리스닝을 끝나는 겁니다. 왜? 스포큰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수업은 인텐시브 리스닝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지금 기출문제 분석에 초수생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열심히 따라와 주기는 하는데 막 우리가 빌드 1,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막 제가 다 끌어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어렵거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제가 이제 범주를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잘은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예, 좋아. 그럼 너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지금 여러분 뒤통수에서 여기 머리 꼭지에서는 진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긴 하는데 정말 잘 따라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intensive listening이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intensive listening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intensive listening 안에서 jotting down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중에서 어떠한 스킬을 조금 이제 고무시켜 나가고자 하는 겁니까? 들으면서 받아 적어. note taking skil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ote taking skill 또는 note taking strategy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note taking 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키 인포메이션을 잡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를 이제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으로 while listening activity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post listening activity는 뭡니까? 두 활동 다 리딩하고 스피킹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통합수업 모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tegrated lesson이에요. 작년에 integrated approach가 나왔죠. 이렇게 한 수업 안에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writing은 어디에 있어? note taking이 writing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4스킬이 다 사용되는 통합수업 모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리스닝 안에서는 다 들었으니까 들은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리스닝 스크립트를 줘. 근데 그 리스닝 스크립트를 빈칸을 뚫어놔. several words를. 그죠? 또는 phrase가 빈칸이 뚫어져 있어. 그래서 리딩 타스크 어떤 리딩 타스크를 주는 거야? 빈칸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 형태의 리딩 타스크를 뭐라고 얘기해요? 클로즈 타스크라고 하죠. 클로즈 타스크를 주고 이제 짝끼리 완성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룹별로 다시 토의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디테일 인포메이션까지 파악을 했어. 리딩을 하도록 하면서 그것을 채워나가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피커가 말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이제 반대하느냐 아니면 이제 동의하느냐, 그죠? 예,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 리스닝에 대한 레벨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크리티컬 컴프레hen션 레벨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찬반에 대한 자신의 저지먼트를 가지고 말하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문에 대한 분석은 수업에 대한 활동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오른쪽 옵션 가죠. incorrect statement를 골라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incorrect statement, 교사는 여러 번의 기회를 이제 제공합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르와 랭귀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장르와 랭귀지 분석이 주어진 학습 활동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번이 incorrect statement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 3, 4, 5는 다 correct statement가 되겠죠. 그래서 교사는 코퍼레이티브 러닝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룹워크를 가지고 말하기 활동을 하도록 했으니까, 또는 페어워크를 가지고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도록 했으니까, 함께 같이 학생들이 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코퍼레이티브 러닝 또는 콜래버레이티브 러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사는 학생들한테 그죠? 노트 테이킹과 같은 리스닝 스트래티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팅 다운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사는 학생들의 스케마틱 날리지를 활성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리스닝 스테이지 안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퍼스널 퀘스천을 물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교사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다 통합시켜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5번은 해설 강의 마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키워드 리스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스케마틱 날리지 나왔죠? 백그라운드 날리지 나왔죠? 그죠? 예. 324쪽에 보시면 스케마틱 날리지, 그 위에다 백그라운드 날리지 하나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predicting 나왔죠. 그죠? 본문에서 intensive listening 나왔어요. 예, intensive listening 하나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note taking strategy 또는 note taking skill이라고 하는 부분들 키워드 리스트로 나올 수 있고요. listening for gist, 뭐 key information, 그죠? 예, main idea 뭐 이런 거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operative learning에 대한 부분들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ntegrated lesson, integrated approach 뭐 이거 하나 더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omprehension 레벨 중에서 critical comprehension 레벨까지 이 문항에서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06번. 자, 0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6번까지 하고 저희가 조금 쉴게요. 06번. 자, 06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텍스트북 이발루에이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텍스트북 이발루에이션이 나올 수 있어요. 텍스트북 이발루에이션이나 아니면 코스워크 이발루에이션 둘 중에 하나 주요한 그죠? 그 토픽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서 먼저 풀게요. 두 권의 텍스트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보니까 선택된 텍스트북은 텍스트북 A예요, 텍스트북 B예요. 텍스트북 B가 선택이 되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선택이 되었는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책 다 그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항목, 예, 프리리퀴지트에 해당되는 두 가지 항목. 주어진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것은 티칭 프로그램과 그다음 학생들의 니즈와 적합하냐? 적합하다. yes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티처스 가이드를 다 가지고 있느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크라이테리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보면 스코어가 있고 웨이트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각 항목별 크라이테리아에 대한 스코어가 있어요. 1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그죠? 예, 스코어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크라이테리아별로 웨이트가 달라요. 그 텍스트북에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웨이트가 높은 거예요. 밸류가 높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크라이테리아 중에서 웨이트가 가장 높은 건 뭐와 뭐입니까? 토픽과 스트래티지 트레이닝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머지는 그죠? 디자인과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가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ronunciation work 같은 경우에 웨이트가 1이야. 낮아 굉장히. 그 다음에 스킬 인터그레이티드 액티비티가 있는가? 웨이트 2예요. 그러나 토픽과 스트레스 트레이닝은 3, 3으로 중요하게 달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토픽은 뭐와 관련이 있어야 돼, 여러분? student real live와 관련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high motivation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리얼 컨텍스트 안에서 타겟 랭귀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습니다. 모티베이션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트레이닝은 뭐예요? 교실에서 진행되는 언어학습은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러한 랭귀지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겟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혼자서 셀프 다이렉트 러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타의 리스닝 스트래티지, 리딩 스트래티지, 라이팅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 스피킹에 관련된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래티지 트레이닝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학생들 dependent student, independent student. independent student야. autonomy, autonomous learner, agent. 이해하시겠어요? 적극적인. 자신의 학습에 대한 responsibility를 가지고 자신의 학습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을 키우기 위한 strategy 트레이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범주 안에서 텍스트북 B가 선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른쪽. 그래서 correct statement 한번 봅니다. 자, A 봅니다. 자, 두 개의 텍스트북 다, 그죠? 예. 실제 이제 prerequisite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만족을 시키고 있다. 맞죠? correct statement입니다. B 봅니다. 텍스트북 A는 텍스트북 B보다 디자인과 레이아웃, pronunciation, activity 안에서 부족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점수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poor가 아니라 better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10번 봅니다. 스킬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스킬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more important criterion than topic interest in this context. 토픽보다 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죠. 웨이트가 낮잖아요. 그래서 more가 아니라 less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D번 봅니다. 텍스트북 B는요, 스코어 higher than 텍스트북 A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아요. 이런 크라이테리아에서 어떤 크라이테리아? highest weight로 되어 있는 크라이테리아가 훨씬 점수가 높아요. 맞습니까? correct statement인 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A, D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리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 리스트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교실 수업 안에서 still integration이라고 하는 거. 그게 integrated approach인 겁니다. 그죠? 학생들로 하여금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에 대한 통합을 요구하는 게 skill integration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strategy training이라고 하는 것은 learning strategy, metacognitive, cognitive, social affective strategy와 다량의 speaking이라든가 이제 reading을 사용할 수 있는 communication strategy, 뭐 skimming, scanning, 그다음에 writing strategy,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러한 텍스트북을 선택을 했을 때 토픽이나 내지는 뭐 이제 그 컨텐츠 부분이 학생들의 니즈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니즈와 원치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니즈 어나리시스를 토대로 해서 주어진 이제 토픽이 선별된 텍스트북을 선택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 텍스트북 이밸루에이션 안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웨이트라고 하는 거. 웨이트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중요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도. 이해하시겠어요? 이 중요도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여기는 이제 이 크라이테리언 안에서 이제 중요도를 그냥 놓고 제가 이제 그 서술형 접근으로 이제 이런 텍스트북 이발루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접근해 나가도록 할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박 선생님의 그러한 노트에 보면은 실제 이제 내가 텍스트북을 선정을 하고 그 텍스트북을 가지고 교실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의 하이 모티베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리얼 라이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픽들을 가지고 구성된 텍스트북을 선택을 하고 싶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스스로가 이제 자율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제 리스닝과 스피킹, 리딩,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죠 그 스킬에 대한 사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된 스킬에 대한 스트레티지 트레이닝도 아울러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따라서 나는 텍스트북을 선정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러한 크라이테리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토픽과 스트레티지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조해준 텍스트북을 선별을 하고 싶다. 이게 A 자료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텍스트북 이밸루에이션이 이렇게 이제 지금 주어진 대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죠? 티처 이그잼에서 영어 교육론의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렉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6의 텍스트북 이밸루에이션에 나와 있는 디렉션을 보시면 그래서 Choose the textbook which is more suitable for Ms. Park's class. 그죠? 박 선생님이 수업에 더 적합한 텍스트북을 일단 골라. 그럼 뭐야? 텍스트북 A인지 텍스트북 B인지가 나와야겠지. 그지? Choose one이 identify 같은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정보가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딱 봤을 때 A가 나요? B가 나요? B가 이제 더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support your choice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야. underline evaluation result.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왜 텍스트북 B가 더 나은지를 설명하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박 선생님이 지금 토픽과 스트래티지 트레이닝을 좀 더 중시해서 이제 텍스트북을 선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밸루에이션 리절트 안에서 그죠? 그 크라이테리언에서 하이스트 스코어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 주면 되는 거야. 토픽과 스트래티지 트레이닝 안에서.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북 B가 is more suitable for Miss Park 클래스에 이제 더 적합하는 거야. 그치? 왜 적합해? 비코즈라고 해도 되지만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 나왔을 때 in that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가장 좋아요. 이런 측면 안에서.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측면 안에서 그죠? 텍스트북 B가 더 적합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왔어야 될 경우에. 그치? 그래서 텍스트북 B에 대한 부분을 it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it scores higher than textbook A. 텍스트북 A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 In the criteria with highest weight. 가장 중요도가 높은 크라이테리아에서 구체적으로 써줘야지. 그 크라이테리아가 뭔데? 토픽과 스트래티지 트레이닝 따옴표 딱 써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는 이걸 강조해 주려면 토픽과 스트래티지 트레이닝을 앞으로 보내. 그리고 그걸 설명해주는 criteria with highest. 그죠? weight라고 뒤에다 붙여주셔도 좋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술형 답안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옵션을 토대로 해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해주지만 여러분의 own words로 다시 작성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그것들이 익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네, 좋습니다.